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제가 사용하는 공구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라인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마공방입니다. 그라인더는 작고 가볍지만 고속으로 회전하는 공구입니다.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쓰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작고 가볍지만 고속으로 회전한다?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라인더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건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준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라인더를 어떻게 사용해야 맞는 건지, 도대체 어떤 그라인더를 구매해야 하는 건지, 그라인더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총 10가지를 정리해서 왔으니 영상을 재밌게 보시고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캡을 사용하자. 먼저 그라인더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생긴 안전캡이 같이 옵니다. 유튜브를 보면 다들 안전캡을 안 쓴다고 댓글로 막 뭐라 하고 그러시던데 실무자들은 왜 안전캡을 쓰지 않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작업할 때 걸리적거려서. 이렇게 생긴 해바라기 날이나 면치기 날로 면치기 작업을 할 때 날을 세우면 자재를 파먹기 때문에 최대한 눕혀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안전캡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이뿐일까요? 절단석으로 정확한 절단을 할 때 시야 확보가 안 돼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 교체할 때 걸리적거려서. 이따가 날 교체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보통 현장에서는 이렇게 생긴 날 교체 전용 렌치를 가지고 다니지 않거든요. 손으로 돌려서 끼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날 교체를 할 때 안전 커버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킥백으로 인해 날이 꽉 물려있는 경우 안전 커버가 있는 상태에서는 힘을 온전하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들 안전 커버가 없는 걸 선호하시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그라인더는 간단하게 딸깍 해서 안전 커버를 조정할 수 있게 해놨던데 옛날 그라인더는 드라이버 없으면 풀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공구라는 게 원래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때 편리하게끔 점점 무게도 줄이고 안전 기능도 추가되고 하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그라인더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불편한 점이 많은지, 날 교체할 때 손으로 뗐다 붙였다 하는 보시 엑스락인가 하는 그거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전 세계 그라인더 생산 관계자분들께서 언젠가 우리도 안전캡이 있어서 불편해서 못 쓰겠다가 아니라 안전캡이 없으니까 불편해서 일을 못 하겠네 할 정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동차도 알아서 굴러가는 세상인데 뭔들 못 하겠어요? 어떻게 잡아야 하나? 그라인더를 잡는 방법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무조건 두 손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재를 절단할 때 자재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손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두 손으로 사용하기 위해 탁상 바이스도 설치를 하고 자재를 고정할 수 있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4인치 그라인더 기준 두 손으로 잡으면 여유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안전캡이 없는 경우 왼손과 연마석이 너무 가깝습니다. 보기에도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혹시라도 장갑이 말려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그라인더를 산다가 아니라 손잡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손잡이를 사용하면 연마할 때도 절단을 할 때도 무리한 힘이 들어가지 않고 훨씬 안정감이 있습니다. 배관사분들은 이렇게 안전캡을 밀면서도 하시던데 초보자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안전캡이 불편해서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손잡이라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자. 그라인더처럼 고속으로 회전하는 공구는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회전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분에 얼마나 돈다 라고 하는 걸 RPM이라고 하잖아요. 그라인더가 정해진 회전 수만큼 회전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일이 바빠서 또는 힘들어서 무의식적으로 빨리 하려고 힘을 주고 연마와 절단을 하게 되면 그만큼 부하가 걸립니다. 예를 들어 초보자분들이 고속 절단기를 쓰실 때 절단기는 힘들다고 윙 소리를 내는데 급하다고 있는 힘껏 눌러서 잘라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모터가 버티지 못하고 고장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라인더도 마찬가지. 절단을 할 때도 기계가 돌아가는 힘으로 절단되게끔 저는 잡고만 있는 것이고 연마할 때도 그라인더 왔다 갔다 하는 힘만 주는 것이지 무의식적으로 눌러서 힘을 주게 되면 자재도 파먹고 그라인더도 열받고 나도 열받고 어쨌든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자. 그라인더를 고르는 방법. 그라인더는 제조사마다 모양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하지만 4인치 그라인더 기준으로 보통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의 가격대입니다. 그 이상의 가격이라면 킥백 발생 시에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에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충전식 그라인더, 속도 조절 그라인더 등등 특별한 장치가 있겠죠. 저는 이런 비싼 제품 말고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사이의 제품들 중에서 제조사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게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 써봤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첫 번째로 스위치의 차이인데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사용하는 슬라이드 스위치와
스위치와 아래쪽에서 이렇게 딸깍딸깍 제껴서 사용하는 똑딱이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거 정신명칭 뭔지 아는 사람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슬라이드 스위치 같은 경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라인더를 잡았을 때 손가락이 닿는 곳에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똑딱이 스위치와 비교했을 때 한 손을 굳이 아래로 내리지 않아도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실사용에 편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손가락 위치에 가깝기 때문에 한 번씩 잘못 건드려서 작업 중에 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스틸포스 제품 슬라이드 그라인더를 샀는데 스위치가 너무 빡빡해서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한 번 켤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저려와서 딱 한 번 쓰고 방치 중입니다. 뭐 이제 와서 바꿔달라 뭐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다른 스틸포스 그라인더 제품은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그라인더도 뽑기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슬라이드 스위치의 단점이 똑딱이 스위치의 장점입니다. 이 똑딱이 스위치는 한번 켜놓으면 제가 손을 내려서 일부러 끄지 않는다면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한 스타일. 그래서 저는 이 똑딱이 스위치를 선호합니다. 단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스위치 온오프 표시가 이상한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고 뭐 이런 식인데, 뭐가 켜진 거고 뭐가 꺼진 건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켜진 상태에서 그라인더를 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이 똑딱이 그라인더거든요. 근데 이런 단점마저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스틸포스 그라인더의 재시동 방지 기능입니다. 스위치가 온 상태여도 코드를 꼽으면 작동하지 않고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코드를 꽂을 때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에 보시, 3M, 메타보, 미러키 등등 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디월트 그라인더가 묵직하고 그립감이 좋아서 장시간 연마 작업을 할 때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라인더는 여러 개 있으면 좋으니까 다양하게 써보시고 판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 교체하는 방법,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진짜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일 텐데, 지금부터 실제 사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니 소리를 좀 더 키우고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은 들진 않을 겁니다. 그라인더 날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전용 렌치가 필요한데, 실무자들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날을 교체하기 전 주의사항으로는, 전기 제품은 코드를 뽑고 충전 그라인더는 배터리를 제거하고 손이 헤드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라인더를 처음 구매하시면 이렇게 생긴 만조가 두 개 있는데 아래쪽에 하나 먼저 넣어줍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 만조의 방향에 따라 원의 크기가 다른데, 이건 단순하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크기와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딱 맞는 치수는 거의 찾기 힘들고, 대충 비슷한 쪽에 센터를 맞춰주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눕힌 상태에서 나머지 만조를 손으로 끝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뒤에 버튼을 누르고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더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있는 힘껏 꽉 잠겨야지 안 풀릴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살짝만 돌려도 그라인더가 사용하면서 더 조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 싶으면 한번 작동시켜보세요. 잘못 결합했다 하면 에 하면서 알려주거든요. 소리와 진동부터 다를 겁니다. 풀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라인더를 사용하다 보면 킥백으로 인해서 날이 터진 경우 손으로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전용 렌치 가져와서 풀어야 한다 라고 하면 뒤로 가기와 동시에 바로 구독 취소 버튼 누르실 거잖아요. 지금부터 저의 필살기를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하세요. 우선 장갑을 꼭 끼시고요. 먼저 그라인더 아랫부분을 제 뱃살 쪽에 대줍니다. 왼손으로는 버튼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그라인더 헤더를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이때 뱃살에 기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쉽게 못 푸시는 이유가 허공에 돌려서 힘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이거든요. 뱃살이 완충 역할을 하고 몸을 움츠리면서 돌려주면 아무리 꽉 물고 있어도 무조건 풀립니다. 날이 다 깨져서 만조와 같은 크기가 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바이스 플라이어로 잡고 돌려주시면 쉽게 풀립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드를 꼽은 상태로 날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1시에서 4시, 1시에서 4시라고 하면은 그라인더 절단을 할 때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즐겨보고 있는 폴리베어 전 실장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그 채널에 그라인더 안전에 관련된 영상 중에 그라인더 절단 방향에 관련된 댓글에서 이쪽이 맞네, 저쪽이 맞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장이든 어디든 그라인더를 거꾸로 잡고 있으면 주변에서 소리부터 지릅니다. 물론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뭐라 하냐?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치면 정말 크게 다치거든요. 여기 그라인더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절단 위치입니다. 돌려서 봤을 때 1시부터 4시 방향이라서 현장에서 교육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이런 당연한 것으로 논란이 생기나 알아보니 타일 하시는 분들이 반대로 쓰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불똥이 튀는 방향 때문입니다. 불똥이 튀는 방향, 불똥이 과연 어디로 튀는지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로 잘라보면 이렇게 앞으로 나갑니다. 타일 하시는 분들은 불똥 대신에 먼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반대로 자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시부터 4시 방향으로 잘라보겠습니다. 불똥이 제 쪽으로 막 튀죠. 이런 경우에 옆으로 살짝 나와서 자르면 절단 표시도 잘 보이고 불똥도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라인더를 자재 뒤쪽에서부터 밀지 않고 당겨서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제 얼굴 쪽으로 불똥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재 뒤쪽이 아직 안 잘렸기 때문에 불똥이 갈 곳이 없어서 위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보안경을 끼고 있어도 얼굴 쪽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기분 나쁘고 탈모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1시부터 4시 뒤쪽에서 밀기, 알마공방 구독, 날이 깨지는 경우 영상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었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킥백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목공 채널이었으면 테이블 소를 보여드렸겠지만 그라인더 킥백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자재가 이런 식으로 얹혀 있는데 위쪽에서부터 한 번에 잘라보겠습니다. 절단석의 두께만큼 공간이 생겼고 무게 때문에 절단 부위가 처지면서 회전하고 있는 그라인더 날에 접촉이 생깁니다. 그라인더 날은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 자재가 양쪽에서 물어버리니까 그라인더는 앞으로 튀어나간 것입니다. 안전하게 찍기 위해 이렇게 촬영한 것이지, 실제 상황이었다면 날이 깨져서 어디론가 박히거나 그라인더를 놓치거나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보통 건축에서는 유바, 의자 베이스 같은 절곡물을 절단을 할 때 이런 킥백이 발생을 하는데, 단순하게 아래에서부터 잘라주면 이런 킥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라인더를 반대로 잡지 말라는 이유도 킥백이 발생했을 때 지금처럼 앞으로 튀어가지 않고 제 쪽으로 튀어오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고요.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제 머리 위에 있는 자재를 자를 때 한 손을 쭉 뻗어서 자르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보안경을 착용해도 눈높이에서는 절대 자르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귀찮더라도 사다리를 꼭 사용하셔서 제 가슴 아래쪽 높이에서 절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날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킥백이 아니어도 날이 오래되거나 절단석으로 연마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모양으로 날이 손상이 되는데 이빨이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날을 반으로 접어서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리세요. 뭐 날 하나에 몇천 원이고 비싸고 그런 거 저도 잘 압니다. 우리가 이제 불똥이 어디로 튀는지는 알았잖아요. 불똥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깨져서 날아오는 건 컨트롤이 안 돼요. 어디로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영상에서 거의 주입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날이 깨져서 파편으로 나에게 날아올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이빨이 나간 날은 바로바로 버리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목공용 톱날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날 하나가 몇 명의 손가락을 뺏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준비한 내용이 조금 더 있지만 다음 영상을 위해 조금 남겨놓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업로드했던 그라인더 고수들은 다 압니다. 영상의 반응이 좋아서 안전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사실 그라인더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 이미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를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했고 저만의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서 대본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고 일주일을 썼습니다. 사실은 영상 초반에 그라인더 실제 사고 사례 같은 것들을 영상 촬영까지 다 끝냈는데 영상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따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교육할 때는 사고 사례 보여주는 게 효과가 가장 좋거든요. 이 영상 잘라서 쇼츠로도 올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취미 영접 철공 강의 나머지 5편은 설 연휴 전까지 다 올릴 계획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끌었지만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